한 남자가 과거의 급제 후 조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다소 말이 많고 다분하게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금세 여러 대신들에게 인상을 남겼으며 위에 직언하기를 서슴지 않았죠. 그가 바로 정도전. 그는 누구보다 예리하게 당시 고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고려 말은 여러 시대를 비교해봤을 때 그 시대 백성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죠. 북쪽에서는 원나라의 압박과 홍건적의 대거 침입, 남쪽에서는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 내부에서는 권문세족, 본격적으로 정신 놓아버린 공민왕. 여러 사건들로 인해 고려는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늘어나는 세금과 빈번한 징집으로 고통받는 건 항상 백성들이었죠. 고려는 정말 난세였습니다. 정도전은 모두 알다시피 후에 고려를 멸망시킨 핵심 인물이지만 처음에는 나름 고려를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왕을 무시하는 권문세족의 중심 이인임을 비판하였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를 견제하고자 명나라와의 외교를 주장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몇몇 충신들의 고군분투에도 공민왕이 암살당해버린 이후 그는 자연스럽게 귀양을 가게 됩니다. 관직을 잃어버린 그에겐 이젠 당장 먹고 살기가 중요해졌습니다. 군자의 삶이 이런 거냐고 아내한테도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고 귀양 이후 생존을 위해 고향에서 교육 사업을 하려 했지만 그를 완전히 막고자 권문세족 일당들은 그것마저 방해하기에 이릅니다. 생존이 시급했던 그는 하는 수 없이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백성들처럼 직접 밭을 갈기도 하고 심지어 유량 생활을 하며 연명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도전이 고려를 살리자는 마음에서 고려를 멸망시키고자 결심했던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신들처럼 책으로 배웠던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읊기만 하고 다녔지 정작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깨닫고 고려를 생각했을 때 고려는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전혀 아니었지요. 그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위한 반정과 백성을 위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고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계획과 생각 끝에 가진 것이라곤 머리밖에 없었던 그는 고려를 뒤엎으려면 중요한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힘. 그 힘을 위해 그는 한 인물을 찾아가는데 당시 여러 외부 세력의 침입에 맞서 큰 공을 세우던 자였지만 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소외를 받고 있었던 인물. 이성계를 찾아갑니다. 정도전은 그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의 성격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역성혁명을 계획하고 1388년에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1398년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죽게 됩니다. 사후 정도전을 평가할 때 항상 비교되는 인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몽주와 정도전을 비교합니다. 정몽주는 망고의 충신, 정도전은 모사꾼. 꽤 오랫동안 이 두 인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관점이라는 거. 마지막 승자는 이성계도 아니었고 정도전도 아니었고 정몽주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이 죽고 난 후 대거복귀한 친정몽주 살인파들이 정몽주를 좀 더 후하게 평가한 반면 정도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 문제로 인해 이방원과 정도전은
일찍이 서로 적대적으로 변해버렸었죠. 하지만 과연 정몽주가 정도전보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알았을까요? 정몽주의 충성이 당시 많은 전쟁에 시달리며 지옥을 겪던 백성들에게 와닿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영 장군이 백성들의 삶을 아주 잘 이해해서 유동정벌을 강행했을까요? 정도전도 분명 한계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당대 인물들 중 그보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문신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었습니다.